자, 10장의 이제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장 프로시저 실습을 쭉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번 423페이지에 있는 실습 1인데요. 이 실습만 잘 이해하시면 사실 기본적인 저장 프로시저는 뭐 거의 완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실습이니까 한번 쭉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연히 복사해서 쓸 건데 여러분은 직접 입력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한번 초기화 시킬까요? 또 초기화 시킬 거죠. 초기화 시키는 건 오픈해서 일단 SQL 디벨로퍼를 닫았다 한번 열으세요. 여러분은 그게 더 깔끔하니까요. 자, 처음에 사용자 먼저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죠. 시스템으로 스키마를 삭제했다 다시 만들죠. 됐죠. 그리고 닫고, 자, 다음에는 SQL DB죠. SQL DB.SQL 얘를 SQL DB로 연결해서 실행 하시면 이제 초기화가 완료됐죠. 닫고요. SQL DB를 새 쿼리 창을 열어서 새 워크시트죠. 여기서 이제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할게요. 교재는 423페이지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저장 프로시저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파라미터가 있는 저장 프로시저 만들어 볼까요? 자, 파라미터 저장 프로시저를 유저 PLC1으로 하고요. 파라미터를 유저 ID, 변수 이름은 그냥 제가 PI로 했어요. 파라미터 인풋 이 약자로. 그래서 in 파라미터 입력 파라미터고, 유저 테이블에 유저 ID 타입이랑 동일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as 한 다음에 이제 기본 변수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기본 변수. 자, 파라미터 변수는 이 괄호 안에 쓰셔야 되고, as 한 다음에 일반 변수, 그리고 begin and 사이에 코딩 되셨죠? 자, 먼저 셀렉트해서 이 변수에다가 넣는 거네요. 유저네임 넣고 출력하는 간단한 거네요. 자, 실행해 볼까요? 자, 그러면 저장 프로시저가 만들어졌죠?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선택하고 다시 해볼게요. 닫고요. 닫고, 참 죄송합니다. 주점이요. 저장 프로시저요. 이 선택한 다음에요. 이걸로 하세요. 이거 F4로 만드세요. 됐죠? 뭐 잘 만들어졌죠? 자, 저장 프로시저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한번 실행할까요? 실행은 이제 set 서버 아웃풋 온 무슨 의미였죠? 서버 아웃풋 온을 해야 얘가 이거 실행을 이렇게 할게요. 이걸 해야 얘가 결과가 출력된다, 화면에 출력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F5로 계속 실행할까요? 선택해서 얘도 F5로 하면은 조간에 대한 결과가 출력이 되죠. 자, 이름이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이름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됐죠? 뭐 이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저장 프로시저를 만드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개의 입력 파라미터 있는 거 해볼까요? 뭐 마찬가지긴 한데 입력 파라미터 두 개면 이 콤마로 구분하시면 돼요. 콤마로 구분해서 입력 파라미터를 두 개 만드시면 되고, 입력 파라미터는 주로 여기서만 써요. 웨어 조건에서 입력 파라미터 받은 거 있죠? 얘네를 좀 많이 쓰니까 형식을 보시고, 얘도 역시 됐죠. 컴파일 했고 실제 실행해 볼까요? 실행을 하면 됐죠. 그래서 1971이고 키가 170인 사람, 그러면은 아마 김경호가 이렇게 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출력 파라미터를 한번 써보죠. 출력 파라미터를 사용할 건데, 먼저 시퀀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할게요. 시퀀스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블 만들죠. 자, 시퀀스 간단히 만들고 간단한 테이블 테스트 TBL을 간단히 만들죠. 자, 이건 뭐 할 거냐면요, 요 테이블에요 넘겨받은 데이터를 계속 입력할 거예요. 여기다 입력하고요, 간단히 입력하고, 얘는 계속 증가시키려고 그래요. 1, 2, 3, 4. 그리고 요 저장 프로시저는 현재 들어있는 이 최대값을 알아는, 그러니까 출력 파라미터로 돌려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파라미터 두 개를 가지고 입력 만들고 출력도 만들죠. 아웃으로 만들어 놓고요. 얘는 뭐 그냥 변수고, 이제 넘겨받은 거 있죠. 입력 파라미터 넘겨받은 거, 얘를 인서트 인풋으로 인서트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만든 시퀀스를 뭐 1, 2, 3, 4 증가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시면 출력 파라미터로요, 최대값 현재 어디까지 증가되어 있는지 있죠. 요거죠. 요 유저 아이디 얘 최대값을 해서 아웃풋 파라미터에다 넣어서 돌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저장 프로시저죠. 자, 실행할까요?
자, 저장 프로시저를 만든 거죠. 만들고, 자, 근데 이제 저장 프로시저 아웃풋을 받을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익명 프로시저죠. 그냥 PLSQL 프로시저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요. 자, declare로 begin end로 해서 얘를 한꺼번에 실행해야 돼요. 그리고 아웃풋 받을 거를 미리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저장 프로시저를 이렇게 호출하고, 대신 보낼 때 아웃풋 데이터 얘를 보내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갖고 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넣어서 돌려오니까 얘는 들어가는 거고, 입력이니까 pi 여기 들어가고요. 얘는 돌려받으래죠. 그럼 이 돌려받으래를 여기다가 있다가 값을 넣으니까, 그러면 얘를 돌려받으면 이 결과를 그냥 dbms 아웃풋으로 출력을 하고, 됐죠?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면 현재 1, 또 실행하면 2, 3 이렇게 증가하겠죠? 계속 인설트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떻게 입력과 출력을 받는지 이 형식을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보면요, 실습 스텝 2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 7장 후반부에 했던 PLSQL 프로그래밍을 저장 프로시저 안에서 그대로 돼요. 그래서 if문, 조건문 같은 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인풋으로 하나 받았네요. 그죠? 인풋 파라미터 받아서 인풋 파라미터로 뭘 찾는 거죠? 현재 이 사람의 출생연도, 그러니까 넘겨받은 사람의 이름에 출생연도를 이 변수에 넣고, 이 변수에 따라서 아직 젊은지 나이가 지긋하신지 이렇게 확인하는 저장 프로시저죠. 자, 만들어 볼까요? 자, 만들어서 if else 프로시저 실행하면 혹시 조용필 이분은 나이가 좀 지긋하시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if else는 뭐 했던 거니까요. 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엔 케이스 문이네요. 케이스 문도 뭐 간단하고 쉽죠. 자, 이것도 역시 이름을 넘겨받아서요, 이 사람의 나이를 알아서 나이 가지고, 그러니까 출생연도죠. 출생연도로 띠를 구분하는 게 무슨 띠인지. 그래서 볼까요? 현재 변수 뭐 초세개 준비하고요. 일단 셀렉트로 넘겨받은 이름 가지고 이 사람의 출생연도를 v 언더바 b2에다가 넣어놓고요. 그리고 얘를 12로 나눠서 이 나머지 값 있죠. 나머지 값이 0이면 원숭이띠, 닭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케이스, 엔드 케이스. 이거는 7장 후반부에서 배웠던 문법 그대로 쓰고 있고요.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저장 프로시저 먼저 정의하고요. 자, 김범수의 띠를 확인하면 양띠인가봐요.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복문을 활용해보죠. 반복문을 활용해서요, 우리가 테이블에다가요,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에 구구단을 쭉 저장해 보려고 그래요. 그죠? 뭐 간단하게. 그래서 구구단을 저장하면 구구단은 이중 반복문이 되겠다. 왜죠? 2단하고 2단의 1부터 9까지, 3단의 1부터 9까지 하니까 이중 반복문을 써가지고 구구단을 만들어서 이 테이블에 인서트 시키는 그런 저장 프로시저예요. 먼저 구구단을 만들죠. 구구단 테이블 만들고요. 만들었죠. 그리고 create replace 저장 프로세스를 만들죠. 일단 만들고 볼까요? 만들고 뭐 특이한 점 있나 볼까요? 뭐 저장 프로세스 이점이랑 변수들 준비해서 구구단 앞자리 뒷자리 이렇게 변경 계속 변하겠죠. 자, 그리고 처음에 2단부터 시작하네요. 2단부터 해서 while 2가 10보다 작은 동안, 그리고 아마 하나 증가시키겠죠. 여기 안에서 이제 큰 while문에서 하나씩 쭉 증가시키고 되고, 또 작은 while문에서 안에서, 그렇죠? 뒤에 거는 어디부터 1부터 아마 9까지 이렇게 증가시켜서 계속 반복하겠죠. 그래서 2단 쭉 돌고 3단 쭉 돌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v스트링은 처음에 비웠다가요, 여기다가 아마 만들 거예요. v스트링에 처음에 1은 2 넣고 돌고 2는 2 계속 여기다 이제 어펜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 돌고 한 단이 끝나면 한 단을 쭉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인설트는 9줄이 되겠죠. 2단, 3단, 4단 이렇게 9번이 인설트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실 제가 생각해도 조금 빨리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빨리 설명하는 이유가 뭐 굳이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설명이 빨라서 뭐 빠르더라도 뭐 그럼 알아듣겠네, 그럼 충분하시고요. 혹시 프로그래밍 경험이 좀 적으시다면은 직접 다 코딩 하시면 저런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직접 책을 보고 코딩을 하나씩 하셔서 꼭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직접 하다 보면 실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게 이제 저장 프로시저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과정은 실수를 통해서 당연히 익혀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직접 코딩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실행해보죠. 하면은 이제 테이블에 인설트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볼까요? 셀렉트로 한번 확인해보죠. 그렇죠? 2단, 3단에서 9단까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출력 파라미터를 활용해서요, 이 저장 프로시저가 성공적으로 실행됐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자 이름을 입력받아서요, 이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저장 프로시저에서 셀렉트에서 사용자 이름으로 유저 아이디가 있으면은 널이면은 그런 사람 없어요. 있으면은 그런 사람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회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장 프로세스를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출력 결과를 돌려받아서 간단하죠. 그래서 디클레어 돌려받고 이름 넘기고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돌려받게끔 저장 프로시저를 하세요. 은지원은 회원이라고 되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없는 회원 해볼까요? 나몰라 회원이 있어요. 나몰라 회원 없겠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그런 사람 없어요를 기대했는데 왜 오류가 발생됐냐면 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발생한 거죠. 데이터가 없어 여기서 오류가 발생해서 중지한 거죠. 자, 이게 오류 발생은 없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하다 보면 이게 다른 문제인지 실제 데이터가 없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전에 배웠던 예외 처리를 쓰시면 돼요. 예외 처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한번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같이 이름을 바꿔서 예외 처리 프로시저로 만들면요. 자, 셀렉트 똑같아요. 똑같이 하고 성공할 경우 이제 회원입니다. 여기서 성공할 때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니까 회원이고요. 이게 no data find exception을 우리가 나면 이제 exception 우리 7장에서 배웠어요. exception에서 when no data find 하면은 얘가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면은 깔끔하게 예외 처리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만들어 볼까요? 만들고 이제 나몰라 회원을 조회해 볼게요. 나몰라 회원을 조회하면 그런 사람 없어요로 정상적으로 조회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 no data find exception이 나니까 여기 출력 파라미터에 그런 사람 없어요를 넣고 반환이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파라미터를 입력 따로 출력 따로 했는데요.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파라미터 입출력 겸용 파라미터로 만들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제 PIO 파라미터 인풋 아웃풋 작자로 입출력 겸용으로 만들고요. 처음엔 입력을 받았다 치고 이름을 받겠죠. 이름을 써먹고 그 다음에 또 출력용으로 써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변수의 개수를 파라미터 변수의 개수를 적게 가지고도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보면은 실행할 때 대신 처음에 넘길 때 값을 넣어야겠죠. 나몰라를 여기다 넣어서 던져주고 다시 돌려받는 것도 여기다 돌려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앞이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만 파라미터를 입출력 겸용으로 해서 좀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장 프로시저들 만들어진 것들 있죠. 걔네들의 내용은 유저 오브젝트에서요. 오브젝트 타입을 프로시저로 조회하면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저장 프로시저들이 이름들이 쭉 확인이 되죠. 자, 저장 프로시저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요. 저장 프로시저 이름 주고 유저 언더바 소스 있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장 프로시저 소스까지 확인이 되세요. 자, 선택하고 갈게요. 선택을 하고 드래그 한 다음에 실행하세요. 드래그 한 다음에 실행. 자, 그러면 얘는 아니고요. 자, 소스까지 확인이 되죠. 이렇게. 자, 이거 소스를 이렇게 보기 싫다 그러면 이걸로 하면 되죠. 이걸로 하면은 쭉 이걸로도 보이고요.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아까 그게 낫네요. 이게 더 깔끔해 보이네요. 그래서 실행 한번 선택해서 복사하셔서 쓰시면 돼요. 복사해서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 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여기 프로시저 있을 거예요. 프로시저 보면은 여기 쭉 나오죠. 그럼 여기
클릭하면은 이 내용도 확인되죠. 내용 뭐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프로시저 암호화하는 기법 좀 볼게요. 암호화. 자, 이 프로시저 뭐 하는 거냐면요. 이게 사용자 이름 아이들 넘겨봤잖아요. 그러면 사용자 이름과 출생연도를 출력하는데 이름을 약간 암호화해서 출력하게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먼저 저장 프로시저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실행해 볼게요. 얘를 실행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JYP인데 조 땡땡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당선을 하거나 어디 응모에서도 당선할 때 이름 다 안 나타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요. 얘는 지금 우리 뭐죠? 그래서 지금 인크립트 프로시저죠. 얘가 새로 고침하고 볼까요? 새로 고침에서 보면 인크립트 프로시저. 얘 다 보여요. 코드가 코드가 이렇게 생겼네 해서 확인이 돼요. 근데 이 자체를 좀 암호화해서 이 코드 내용을 누가 확인을 못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요. 저장 프로시저 일단 드랍할게요. 드랍하고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 때요. 만들 때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디클리어에서 그 텍스트 파일로 해서요. 바차토로 해서 이 소스를 이 문자열로 쭉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일단 추가 방금 크리에이트 프로시저 있잖아요. 얘를 그대로 문자열로 해서 쭉 넣은 다음에 이 문자를 execute해서 immediate dbms ddl에서 wrap 이런 패키지 있죠. 패키지 함수로 사용하시면 돼요. ddl을 이 소스 얘를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암호화돼서 실행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저장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어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실행은 똑같이 돼요. 아까처럼 똑같이 실행하시면 돼요. 그죠? 잘 실행이 되고 저장 프로세스를 확인해 볼까요? 확인은 여기서 이렇게 확인해 보죠. 아까 이 소스 보였죠? 이걸로 할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다시 이걸로 확인해 볼까요? 코드가 이제 이렇게 보여요. 네, 다시 이걸로 보죠. 코드가 이렇게 암호화돼서 보여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 실행은 잘 돼요. 실행은 잘 되지만 소스 코드는 암호화 시키는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DDMS DDL 랩 함수를 쓰시면 돼요. 이 패키지거든요. 패키지에 랩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433페이지 스텝 5예요. 자, 이번엔 테이블 이름 자체를 좀 넘기고 싶어요. 테이블 이름 자체를. 그래서 테이블 이름 제가 넘겨받아서요. 그 테이블 이름을 조회하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조회할 때 테이블 이름을 넘겨받아서 조회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오류가 발생돼요. 자, 왜냐면 테이블 이름을 이 시점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류가 발생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테이블 이름을 넘겨봤대 이제 넘겨받은 걸 바로 실행하지 않게요. 쿼리모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execute immediate 그래서 이걸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쿼리문을 직접 만드는 거죠.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실행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만들어 놓고 그래서 테이블 이름을 넘겨받고 싶으면 이런 방식을 써야 돼요. 자, 이거 너무 작네요. 닫고 줄이고 자,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만들어져요. 아까는 만들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실행이 되죠. 바이 테이블 넘기면은 바이 테이블 넘긴 게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게 그 SQL 문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execute 이걸로는 돼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실행이 됐죠. 바이 테이블 행 개수가 12개인데 행 개수를 찾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테이블 이름을 파라미터로 넘기려면 지금 한 이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434페이지 스텝 6 할게요. 이제 PLSQL 변수 종류 아까 설명만 했던 거 있죠? 그 내용 한번 직접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자, 보시면 여기 이제 타입은 아까 우리 배웠으니까 요 테이블에 요 열 타입을 이걸로 지정하는 거고요. 자, 컨스탄트 변 이거 뭐죠? 상수 만드는 거죠. 상수는 그냥 이렇게 요 문자를요 상수를 v 컨스탄트 만들었고요. 로우 타입 나와요. 요거 이제 요거 설명 보시면 로우 타입은 요 테이블 이름 나오고요. 요 테이블의 로우 타입을 모두 다 여기에 주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그러면은 변수가요 하나 둘 셋 세 개 이상 생겨요. 볼게요. 그럼 셀렉트해서 유저네임과 어드레스 하이트 이거에 뭐 13개를 선택하는데
변수를 유저네임을 v 언더바 유저 타입의 유저네임 변수가 생겼죠. 이제 여기에 생겼고 v 언더바 유저 데이터의 어드레스 이렇게 생겨요. 물론 이거 더 있어요. 아까 그 18개니까 나머지 뭐 mdate라든가 버스 이어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있지만 이제 사용을 안 한 것뿐이죠. 이렇게 변수들이 다양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로우 타입이면 이 테이블에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지정이 되고 변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점으로 구분해서 다양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하는 이런 내용이죠. 이게 바로 로우 타입이에요. 실행하고 보면 성시경에 대한 내용 출력이 됐죠. 이름, 주소, 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로우 타입이면은 파악이 됐고요. 다음에 레코드예요. 레코드 볼까요? 좋으면 레코드 보면 레코드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마찬가지인데 얘는 대신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 만드는 것보다 테이블의 타입만 만드는 거예요. 아까 거의 동일한데요. 볼게요. 타입으로요. 타입을 만들고 is 레코드 이거 문법이니까 쓰고 그 다음에 쭉 써주시면 돼요. 열이름 타입, 열이름 타입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 레코드 타입으로 변수를 지어면 vrecord r 언더바 유저네임, vrecord r 어드레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에 퍼센트 로우 타입과 큰 차이가 없지만 얘는 직접 내가 만들어서 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결과는 사실은 동일하게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실행하면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다시 실행해서 자 결과가 잘 나왔죠. 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했어요. 퍼센트 로우 타입과 그리고 타입 직접 타입을 만드는 거 타입 만드는 그거 내용을 확인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컬렉션 보죠. 컬렉션은 이제 배열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배열 정도는 공부하셨을 테니까. 자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해요. 설명했던 거랑. 자 크리에이트 하고요. 타입을 먼저 만드는데 타입을 is array 하면 배열처럼 만든다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열처럼 배열에 1, 2, 3 여기 v array 여기도 그러니까 요 하나만 볼게요. 먼저 그 타입 만들고요. array 타입 만들었죠. 그리고 v array를 방금 array 타입으로 만들면 이 변수죠. 변수는 이제 세 개가 돼요. v 1, 2, 3 이렇게. 그래서 1은 얘, 2는 얘, 3은 얘 이렇게 대입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럼 출력할 때 여기 for문이죠. for 1에서 3이면 얘는 v array에 1, v array에 2, 3 이렇게 출력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 얘는 볼까요? 네스트 타입 보면요. 이건 테이블 오브하고 이렇게 쓰면 얘는 얘랑 배열처럼 비슷한데요. 개수에 제한이 없어요. 얘는 3개로 딱 고정이 되는데 얘는 그냥 계속 사용하면 돼요. 필요하면 넣고 싶은 만큼. 근데 얘도 대입시킬 때 네스트 타입에 그러니까 이거 한 거 네스트 타입에 물론 변수 선언했고요. 여기에 이것이 오라클 학습종 이게 3개짜리를 넣네요. 그럼 얘도 출력할 때 아까 varray도 출력되고 vnest도 출력되게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v 언더바 어속은 얘는 아까 뭐였죠? 이제 연관배열이었죠. 그래서 얘는 연관배열은 얘는 이제 넘버 5개로 하고 인덱스를 스트링 문자열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어속에 얘를 이제 짜장, 피자, 치킨. 짜장은 4,500원, 12,000원, 19,000원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는 거죠. 그럼 얘는 배열과 비슷한데 첨자를 이렇게 문자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관배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유용하게 조금 복잡해 보긴 한데요. 잘 활용하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실행해서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만들어 놓고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서 결과 보면 아이고 이거 닫아야죠. 자, 그 결과가 잘 실행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프로시저 실습은 전반적으로 마쳤고요. 마무리할 겸해서 저장 프로시저 특징만 몇 개 살펴볼까요? 오라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 많이 쓸수록 좋아요. 왜냐면 이게 만들어 놓고요. 특히 네트워크 전송되는 게 없어요. 저장 프로시저 이름만 실제 이것만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만 날아가는 거니까 이 전체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에도 굉장히 도움되고 유지관리도 간편해요. 그리고 예외 처리 및 모듈 프로그램 가능하고 방금 말씀드린 네트워크 전송량도 감소가 됩니다. 자, 뭐 상세한 내용은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한 실습이 저장 프로시저에서 제일 중요한 실습이니까요.
꼭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